네, 그 다음은 이제 신뢰의 소리. 신뢰를 그러면 우리가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들한테 내가 신뢰성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품과 역량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모범을 보여야 된다. 모델링이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생각을 하면 이제 리더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제일 그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왠지 이제 그 사람은 어떤 전문가이거나 막 전문 CEO라던가 아니면 되게 유능한 어떤 기술, 자기만의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표본 조사를 보니까 54,000명을 표본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제 발췌를 한 건데 더 많은 항목들이 있어요, 책에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보시면 성실성이 거의 15,000명 정도 대답을 했을 정도로 많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실성이라는 거는 사실 이 사람의 인격이나 이런 성품하고 관련이 된 거지, 이 사람의 어떤 기술이나 어떤 내가 잘하는 어떤 뭐 역량 이런 거하고는 별로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커뮤니케이터라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하고 소통을 잘하고 이야기를 잘 한다는 거. 이제 그것도 벌써 보면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죠. 6,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얘기를 했죠. 그리고 사람 중심이라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격적인 거고, 풍부한 비전을 갖고 있다는 것도 얼마나 내가 갖고 있는 뜻이 명확하고 올바른 길을 가는지 이런 거고, 일단 봉사적인 태도 마찬가지로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하는 거. 전문성은 보시면 이만큼밖에 안 돼요. 꼴찌예요, 거의. 뭐 3,000명도 채 안 되는 사람들이 54,000명 중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물론 전문적인 그런 어떤 자질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니까 리더로서 더 중요하고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인격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리더십의 90%는 성품의 결핍에서 비롯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실패하는 리더십이라고 하면 뭐 히틀러나 그런 사람들 예를 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정말 사람들을 많이 끌고 통솔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정말 최악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는 성품이 올바르지 않은 사상을 갖고 있었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물론 그 사람이 그 사람만의 그 사람의 어떤 전문 분야에 있어서는 대단한 전문가였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인격적인 거, 전인적인 거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리더는 그런 전문가적인 자질을 갖고 있는 리더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말 성공한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주도적인 삶을 살면서 스스로 항상 임파워먼트 하면서 하는 그런 리더들은 이제 이런 성실성이나 커뮤니케이터, 사람 중심, 풍부한 비전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갖추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전문적인 것도 물론 실제적인 어떤 기술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신경을 많이 쓰고 정말 리더로서 내가 모범을 보이고 성실하다는 건 정말 모델링이잖아요. 정말 내가 항상 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정말 꾸준히 도맡아서 하면서 항상 자기는 지각 한번 하지 않고 화장실 청소나 굳은 일, 더러운 거 이런 거는 자기가 몸소 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보고 성실하다고 하지, 그냥 막 사람들한테 돈만 많이 주고 뭐 그런 사람들 리더 보고 성실하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모범 보이기 7가지 습관의 실천. 그러니까 이 책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8번째 습관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러니까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이 저자의 그 전 책이에요. 근데 그 책도 굉장히 히트를 치면서 이제 베스트셀러에 올랐었는데, 이제 그 7가지 습관 이제 간략하게 여기서 또 저자가 이야기를 소개를 해요. 근데 그 7가지 습관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효과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 더 이제 많이 좀 중심을 이제 기울였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보면은 첫 번째 습관은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 내가 내 스스로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습관은,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는 거는 내가 인간은 자기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자기가 선택을 해서 주도적으로 삶을 살라는 거. 두 번째는 끝을 생각하면서 시작을 하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업무적인 거를 할 때는, 만약에 내가 오늘 스터디를 하는데 PT를 준비를 하는데 책이 600페이지인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끝내서 뭐 몇 장 정도 PT를 준비해야 되고, 어떤 PT는 빼고 어떤 거는 안 넣고 안 넣고 뭐 이런 것도 하나도 계획도 없이 그냥 처음부터 한 장 한 장씩 막 내가 넣고 싶은 것만 넣었다고 해봐요. 제가 처음에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끝이 안 보이니까 정말 힘들어요. 시간도
너무 시간만 가게 되고 효율이 뚝 떨어져요. 하지만 끝에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이 600페이지고 내가 중간에 여기 이 부분은 뺄 테니까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 그다음 중요한 부분만 포인트를 넣어서 하면은 이게 내가 한 뭐 페이지를 만드는데 뭐 한 30분이 걸리니까 뭐 몇 페이지 만드는데 얼마큼이 걸리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끝을 생각하면서 시작을 하라는 게 굉장히 특히 업무적인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이건 이제 우선순위에 관한 건데 삶에 있어서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에 있어서 뭐가 더 중요한지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가족이 내 일보다 더 중요한데 일만 막 하면서 살다 보면 가족한테 소홀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그 사람 인생을 후회를 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올해 정말 죽을 때가 됐을 때 내가 가족들한테 너무 못한 게 후회가 된다라는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소중한 것을 먼저 하면 후회가 없을 거잖아요. 그리고 일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게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해야 내가 하는 일이 제대로 되는 거고 우리 회사에도 내가 피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잘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승승을 생각하라. 항상 사람들의 심리가 풍요의 심리가 있고 부족의 심리가 있어요. 풍요하다라는 거는 정말 모든 것이 자원들이 넘쳐나고 사람들하고 사람들 사이에 항상 꼭 경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너랑 나랑 둘 다 이길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승패가 아니라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승승이거든요. 윈윈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승승을 생각하는 사고가 있고 부족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면서 내 인생은 그 사람들 그 관점에 맞춰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항상 피해의식에 쩔어 있고 항상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이제 부족의 심리인데 승승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성공하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사람들하고 만날 때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하니까 관계도 더 좋아질 거고 더 얻는 것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승승을 생각을 하라는 거.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조금 아까 나왔던 것처럼 내가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먼저 들으려고 노력한 다음에 그 사람한테 당신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내 이야기는 내 생각은 이래요. 그러면서 우리 한번 서로 생각하는 것들의 다른 점이 뭔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서로 할 수 있을지 그런 거 이야기를 해봅시다 하고 먼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시너지를 내라. 시너지를 내라는 것도 아까 윈윈하고 마찬가지로 어떤 것들이 이제 두 가지가 모여서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라 플러스가 돼서 더 잘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이제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끊임없이 쇄신하라.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에서 이제 정말 뭐 혼자 키케묵은 사고방식에 갇혀있다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항상 쇄신하라는 건 여기서는 항상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고 노력하라는 그런 말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항상 깨워야 되니까. 왜냐면 세상은 점점 변하는데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가고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가고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변하는데 산업 자체가 변하는데 만약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지혜의 시대인데 내 사고방식은 산업화 만약에 시대에 갇혀 있다고 하면 내가 내 자신을 쇄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패러다임 자체에 이제 내가 이제 갇혀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항상 생각을 해서 쇄신을 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모범 보이게 도구 개인 플래닝 시스템. 이제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정말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 성실하고 꾸준하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리더다, 정말 이 사람이 뭐 지위가 막 이렇게 리더의 지위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 자신의 삶을 주도하면서 살고 있구나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게 하려면 이제 개인 플래닝 시스템을 하면 좋다고 여기서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맨 위에 있는 거 1일 계획이겠죠. 근데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사명과 가치를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사명이나 가치, 비전 같은 걸 확인을 하고 그 안에서 조금 더 짧게 이제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좀 더 잘라서 주간으로 그럼 내가 이걸 설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1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항상 중요한 일들을 먼저 생각을 해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